우리가 이건창의 전가추석이란 작품을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고전시가 중에서도 한시예요. 오히려 쉽죠. 왜 오히려 쉽다라고 하냐면 한시는 한문으로 적은 시이기 때문에 완전 번역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고전 언어로 배우는 게 아니라 아예 현대어 풀이로 풀이가 돼 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이건창이라는 우리가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을 좀 볼 건데요. 이 이건창이라는 사람은 구한말이면 여러분 조선 말기인 거 알죠? 일제강점기 직전이에요. 구한말 충청도 지방의 암행어사였어요. 여러분 암행어사 알죠? 돌면서 지방 관리들은 일을 잘 하고 있나 하는 어떤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좀 직급을 암행어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작품의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와서 그 마을에 이제 변사또를 처벌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암행어사이기 때문에 어떤 지방을 순찰하며 지방의 관리들은 일을 잘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잘 사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여러분 전가 추석이죠. 그래서 어떤 추석의 풍경에 대해서 관찰하고 묘사한 작품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서울이야 부귀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철 따라 명절을 챙기지만 시골은 빈천한 사람들 추석 같은 명절이 또 있겠냐 서리법이자 느낌표 지켰죠? 영탄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길 보면요. 서울이라는 공간과 시골이라는 공간을 대조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서울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니 꼭 추석이 아니어도 챙길 수 있는 어떤 행사가 많지만 근데 시골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 이런 추석이 굉장히 큰 명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을날 햇빛이 맑게 비치고 자, 여러분 그쵸? 추석이니까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겠죠.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9월에서 10월 정도에 끼죠. 가을밤 달이 밝게 떠서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지만 우리들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 보이나니 사방으로 트인 들판에 좋은 곡식이 이삭을 들이우니 올뼈는 벌써 타작마당을 올랐고 콩과 팥도 따로 거두고 마당가에는 해바라기 씨를 털어내고 뒷뜰에서는 알밤을 깐다네 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다 추석 무렵에 풍요로운 어떤 농촌의 풍경인 거죠. 자, 가을인 추석 무렵에 농촌의 풍요로움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온갖 곡식 그리고 뭐 열매 이런 것들을 지금 추수하는 느낌이죠. 둥그런 질화로에 고주백이 벌겋게 타올라 밥 짓고 국 끓여서 온 가족 실컷 먹고 마시네. 한번 배가 부르면 기분이 느껴져서 떠들썩 이런저런 이야기꽃이 피네. 라고 해서 여러분 이건요. 추석의 어떤 가족의 단란한 풍경이 드러나는 거죠.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이야기꽃이 핀다라는 것도 비유적 표현이자 이야기하면 여러분 결국 청각적 심상이겠죠. 그렇죠? 말을 하는 거니까. 지난해 큰 흉년을 만났을 땐 아주 죽어 못 살 듯 싶더니만 금년엔 대풍이 들었어. 하늘이 사람을 영영 죽이실 리 있겠나? 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것도 다 하늘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어떤 운명론적인 가치관도 드러나죠. 작년에는 흉작이었지만 올해는 풍작이 된 것도 다 하늘의 뜻이고 하늘이 사람을 버리진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지난해와 하필 이렇게 좀 끊어졌네. 올해를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서울과 시골을 대조하고 들어온 거랑 비슷한 패턴인 거죠. 자, 그리고 중략이 됐고요. 앞마을엔 막걸리 거르고 뒷마을엔 누렁소 잡는데 홀로 서촌의 어느 집에 설띠설게 밤새도록 곡을 하는 고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추석의 어떤 풍요로움이 마을에서 드러나는 거죠. 추석의 풍요로운 분위기가 앞마을 뒷마을에 가득한데 서촌의 어느 집에는 설띠설게 누가 곡을 하고 있더래요. 울고 있더래요. 이것도 역시 대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막 지금 흥겨운데 어느 사람 혼자 울고 있는 거야. 곡하는 이가 누군가 물어보니 유복자를 아는 호럼이래요. 여러분 유복자는요. 아내 배에 임신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꼴 얘한테는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죽은 채로 태어난 아이를 유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슬픈가 했더니 남편이 죽었대요. 서방님이 살아계실 땐 두 식구가 이 한 집 지켜 문전의 멍석만한 땅에서 매해 벌어서 근근히 풀칠했어요. 여러분 자 서방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까지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쵸? 이 사람은 남편이 있을 때도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먹고 살 수는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해 가을서리가 일찍 내려 비로 쓴 듯 콩 반쪽도 구경 못했대요. 자 여러분 지난해에는 이러한 자연의 어떤 가을서리로 인한 뭐 재해라고까지 말하긴 조금 어렵겠지만 어떤 날씨의 영향으로 농사가 잘 안 됐죠. 겨와 밀기울에 송기를 섞어 먹어도 겨울 나기가 부족하였지요. 봄이 오자 부잣집에 가서 나락을 구걸하여 한 줌 얻어다가 한 톨도 먹기 아까워 고스란히 간직했다가 종자로 쓰고 나니 힘은 날로 쇠약해지고 위와 창자는 날로 오그라들고 굶거나 먹거나 함께였는데 누가요? 남편과 함께였는데 이 몸은 나무둥지처럼 모진지 호련히 서방님만 저 세상으로 보냈다. 즉 나는 나무 둥치, 나무의 어떤 밑둥처럼 강한 사람인지 나는 안 죽고 서방님만 죽었다는 거예요. 앞산 기슭에 내 손으로 묻었다오 라고 해서 여러분 되게 슬펐겠죠. 서방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극성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앞산에 묻힌 사람 썩어갈 때 논에 심은 곡식은 이거 같다. 여러분 이런 것도 되게 대조적이고 살짝 슬프면서 무섭기까지 하죠. 서방님 시체는 이제 썩어가고 있을 텐데 다른 땅에 이제 곡식들은 연그러가고 이런 표현인 거죠. 벼 이삭이 익은들 뭐 하겠습니까? 서리법. 나는 먹지도 못하는데. 차마 보지 못해 문 닫고 들어앉아 차라리 따라 죽자 해도 젖먹이 어린 것 두고 어찌하겠습니까? 서리법이죠. 말줄임표를 쓰니까 여운이 형성되죠. 이 사람이 진짜 너무 힘들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이 아이 비록 아비를 모르지만 그쵸 유복자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아빠를 모른다 이러면 안 돼요. 유복자니까 다나나 서방님의 혈육이니 아이를 품에 안고 영희 앞에 고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혼절하였는데 문득 두들기는 소리 아전이 세곡밭이라 외쳐댄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슬퍼서 막 울다가 까무러쳤는데 갑자기 누가 똑똑똑똑 이러는 거야. 뭐 누구세요 했더니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세곡은 세금으로 바치는 곡식이거든요. 그래서 야 세금 내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의 어떤 그런 현실이 좀 되게 비극적이고 되게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렇게 잘 못되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무섭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와서 세금 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지방의 관리들이 너무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가정맹어호라고 해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이 지방의 관리들이 너무했다. 가혹한 정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또 여기서 쓸 수 있는 말이 설상가상이란 말도 쓸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서방님 죽고 먹을 거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세금 내라고 독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우리가 보면요. 중간 부분이 생략된 이후로 어떤 여자한테 말을 걸면서 이 부분부터 지금 그 호러미가 말을 하는 대화체가 인용이 된 거죠. 자, 어디까지냐면요. 어이하리 여기까지가 호러미의 대화가 인용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아랫부분부터는 뭐냐? 이 아랫부분부터는 앞에서 관찰하고 있었던 화자의 서술이 이어지는 거죠. 화자가 이제 이 여자 말을 다 듣고 그렇구나 진짜 힘들겠다. 근데 갑자기 지방 관리가 와서 똑똑똑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구한 말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몇 가지 표현 기법만 좀 더 정리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서울이야 부귀한 사람들 모인 곳인데 시골은 빈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죠. 그래서 있으랴는 서리법이었고요. 자, 가을날 햇빛은 맑게 비치고 가을밤 달이 밝게 떠서 여러분 이런 것도 대꾸라고 볼 수 있겠죠. 보이나니 사방으로 트인 들판 좋은 곡식 이삭 들이우고 이런 부분은 뭐 따로 이제 뭐 그건 없지만 뭐 나열 정도는 있겠죠. 그쵸? 어떤 풍요로움 장면들을 나열한다. 자, 그리고 앞마을엔 막걸리 거르고 뒷마을엔 누렁소 잡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대꾸법이죠. 지금 가락이 굉장히 비슷한 거 느껴지죠? 자, 이 정도 정리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한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쌤이 말했다시피 현대어로 풀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친구들이 그냥 읽어봐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 다만 대화체의 어떤 말투가 들어간다 라는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체크하면 좋은 게 이게 분명 시는 시지만 어떤 이야기 같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서사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스럽다 라는 거죠. 서사적인 한시다라는 거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농촌의 삶이 사실적으로 드러나죠.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